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치러지는 이 선거가 비상한 선거고 혁명적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실감을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겉으로는 다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난 한 1년 동안에 있었던 사태를 쭉 전망을 해보면은 이게 뭔가 나라의 진로와 정체성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태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 한가운데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시야를 넓혀보면은 한 1년 정도로 근데 한 1년 정도로 돌아가면 말이죠. 총선입니다. 작년 4월 총선 전에 당시에 새누리당 안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주로 유승민 의원한테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이른바 당권을 잡고 있던 친박 세력이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을 앞세워가지고 아주 별로 모양이 좋지 않는 방식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한 달 동안 텔레비전이나 언론을 통해서 중계되면서 국민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이 공천 잘못으로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과반수는커녕 제1당 자리도 놓쳐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더라면은 오늘날 같은 이런 비참한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을 제대로 하면은 위기 전으로 돌아가는 뿐만 아니라 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를 삼았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즉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이 친박 계열이 계속 당권을 잡겠다고 해서 그 뒤에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을 맹세한 이정현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같은 이런 비박계가 아마 원한을 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미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갓집 땅 거래에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를 7월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 언론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오보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어쨌든 정권과 언론이 아주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관계가 있다가 10월 달에 JTBC의 폭로 기사로 시작된 이른바 언론의 최순실 소위 국정농단 사건 집중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 수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언론과 좌파 세력과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동안에 원한을 품고 있던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소위 비박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수십 명이 가담을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은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좌파 세력도 야당도 아니고 바로 이 비박계로 불리는 지금 바른정당으로 간 오늘 13명이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소위 지식인들이 또는 보수적 인사들이 말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있다. 그러나 탄핵감은 아니다. 더구나 좌파 세력과 맞섰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좌파와 손을 잡으면 되겠느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이념적 배신이다. 정치에서 인간적 배신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배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념적 배신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경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작년 11월 24일자 문화일보 칼럼에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비박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이 비박계 분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한 칼럼을 실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처리한 세력, 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즉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에 물어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세력,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합의한 정권을 단죄하겠다는 세력, 북핵을 민족적 핵이라고 여기는 세력 등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고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김무성 세력한테 던졌던 것입니다. 저도 당시에 11월 24일이군요. 11월 24일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조갑지닷컴의 제목은 김무성 세력은 탄핵 역풍을 맞고 몰락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 글 속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 24일자에 실렸던 조갑제닷컴에 실렸던 저의 논평 기사였습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라고 한다. 김무성 세력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는 누구인가? 박근혜와 친박 세력이 적이고 문재인, 박원순, 박지원, 김정은이 친구인가? 김무성 세력은 좌파와 결탁, 자당 대통령을 몰아냄으로써 정권을 좌파에 넘겨 피, 땀, 눈물 어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는 역사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 고위 조종실로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들어갈 때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탄핵을 시키는데 앞장선다면 반드시 탄핵 역풍을 맞고 김무성 세력, 비박 세력, 지금 바른정당 세력은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언은 이번 선거에서 거의 적중하는 것 같습니다. 30여 명의 정당에서 낸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소수당인 정의당 후보 지지율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은 탈당하고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른정당 의원들의 이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익으실 것입니다. 김재경, 박순자, 이군현, 권성동, 김성태, 김학용, 여상규, 이진복,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장재원, 박성중. 이 중에서 권성동 의원은 국회를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를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고 하는 법정 싸움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지금 감옥에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분이 탈당을 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성태 씨는 청문회를 주도한 그 위원장이었어요. 황영철, 장재원 두 국회의원이 작년 말과 올해 연초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어떤 식의 질문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영철, 장재원 그 질문하는 태도가
과연 국회의원다웠느냐? 아니 그 전에 사람으로서 지킬 에티켓이나 예의를 다 했느냐? 황영철, 장제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든 주역이죠. 이런 상황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와 연관되어서 한국 자본주의의 말하면 중심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적 기업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또 감옥에 넣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종북 좌파로부터 체제를 지키는데 항상 앞장서온 김기춘 실장도 구속하는 이 세 사람을 감옥에 넣어놓고 지금 치러지는 이 선거, 이런 선거판을 만든 주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박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내세운 자당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유승민 후보가 무슨 부패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무슨 잘못이 폭로된 것도 아닙니다. 그 토론은 참 제일 잘한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탈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던 그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보낸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한국의 정치가 도덕과는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게 과연 홍준표 후보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보수 세력은 워낙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집단 탈당해가지고 지지하는 것도 나무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오늘의 사태, 즉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될 선거였습니다. 선거는 2017년 12월 19일에 치러졌어야 할 선거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60일 선거로 만들었습니다. 이 60일 선거에서는 정상적인 토론, 정상적인 정책, 정상적인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투표율을 7일 동안 남겨놓으니까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하고 엠브레인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조사한 걸 보니까 말이죠. 문재인 후보가 38.6%, 안철수 22.6%, 홍준표 후보가 18.3%, 심상정 9%, 유승민 3.7%, 그리고 조원진 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 통계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최근에 심상정 후보가 올라가면서 약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걸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과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비슷합니다. 이 지지율을 근거로 보면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보수층의 표심이 안철수 쪽으로 갔다가 최근에 홍준표 후보 쪽으로 쏠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 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안철수 후보와 비슷해지든지 아마 넘어설 가능성이 많은데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앞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누가 유리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암중모색을 해서 투표할 사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60일 선거의 폐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투표를 하면은 그 정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97년 선거에서의 이회창 씨, 2002년 선거에서의 이회창 후보는 이 시간에 쫓겨서 졌습니다. 그때 두 번 선거 다 이회창 씨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 투표율이 5일 뒤였다면은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딱 선거가 스톱되고 투표율로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선거판을 만든 이번 탄핵 사태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에 기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박계처럼 이념적 배신을 한 정치 세력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서 자멸해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이념적 배신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하나 남긴 점에서는 저는 이 탄핵 사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그 교훈을 찾으려면은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부통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통령이 있었다면은 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를 해가지고 12월 19일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60일 선거가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부통령제를 두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소추 통과 즉시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이것도 풀어야 된다.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만들 때 반드시 국회가 독자적 조사를 하고 독자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표할 때도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하겠다. 왜냐? 한국은 단원제이므로 국회에서 한 번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탄핵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에는 상원 하원이 있어가지고 서로 한 번 실수하도록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하면은 견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9명으로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번처럼 8명, 1명이 결혼된 상태에서의 재판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누구도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60일 선거라는 것이 앞으로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헌정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려 버린다. 이것을 선거 때 쟁점화해서 토론하고 했으면은 긍정적, 그나마 이 탄핵 사태에서 생산적인 교훈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하나 도출한 것이 이념적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이념적 배신자는 국민들로부터 응징을 받는다. 이거 하나 정도였으니까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